아니 여러분, 제가 아침에 강의를 찍다 보니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헛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측면에서 전문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활 지도자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생활 지도를 할 때 전문가로서 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거냐, 전문가로서. 물론 생활 지도가 아이들을 뭔가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올바른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 해결을 예방하고 또 일어난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해 주는 게 결국 생활 지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생활 지도 전문가로서 교사는 일단 유대감 형성, 그 다음에 민주적인 지도를 하면서도 정확한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그리고 규칙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어떤 시도, 그리고 경청과 아이들에게 책임 훈련, 이 네 가지를 실시한다면 아이들이 보다 생활 지도에 잘 따르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학교 환경에 더 잘 적응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학급 경영자, 내가 담임 교사로서 학급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급을 경영해 나가는 거는 한마디로 하나의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를 운항할 때는 그 파도를 우려 뭐 이렇게 맞서 나가면서 시련도 있고 평평한 이제 평화로움도 있을 텐데, 그 배를 운영할 때는 또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닷을 내리는 사람, 돛을 펴는 사람, 밧줄을 묶는 사람, 이렇게 각각 맡은 역할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잘 통솔해주면서 배를 이끌어 나가는 게 바로 선장의 역할인 거죠. 그게 바로 담임교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담임교사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교사가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급을 경영해 나갈 때는 함께 참여하며 소통하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즉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아이들과 계속해서 교감하고 소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 학교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지 계속 끊임없이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 기간제 교사를 해보신 분들이거나 교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 경험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지 매우 난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학교 현장에서 제가 제가 연수를 하면서 썼던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마음 신호등이 있어요. 이건 뭐냐, 뭐 상담도 있고 마음 신호등도 있고 행사 참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마음 신호등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거는 이거예요. 그 뒤에 게시판에 그 신호등 색깔로 이렇게 연결 구분해 놓는 거예요.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를 했을 때 자기 이름표가 다 있거든요. 그 이름표를 마음 신호등에다 이제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기분 상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거기 이제 체크를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꾸 기분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 기분 변화에 따라서 물론 그것을 잘 절제해 나가야 되겠지만 아이들은 그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기분 좋았던 아이들에게 이만큼 뭐 장난을 치거나 그 지도를 할 때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에는 아이들이 뭔가 반항적 태도를 보이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지금 현재 기분 상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 신호등을 써서 등교했을 때 혹은 점심시간 이렇게 학교 이게 수시로 바뀐 다음에 바뀐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다 이러면 초록색 불에 나의 마음 신호등을 부착시키고, 기분이 별로 안 좋다면 빨간색에 부착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서 아이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빨간색 그 불에 들어와 있다면 저 아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기분이 안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아이들의 행동을 할 때 저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마음 신호등이 좋은 게 뭐냐면 계속 빨간불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럼 교사는 그 체크를 해놓는 거죠. 제가 뭐 오늘은 파란불이었다가 오늘 주황불이고 뭐 빨간불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끊임없이 빨간불에 있는 아이들은 그 캐치를 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 신호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계속 파악하고 마음 상태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 연수를 통해서 실제로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대답하실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때는 마음 신호등뿐만 아니라 상담, 중의적인 상담이 중요하고, 또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거. 예를 들면 게시판 만들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게시판 만들기 해보고, 뭐 물건 살 때 같이 해주고, 또 어디 뭐 아이들이 체험 활동할 때 간식 사주고 간식 만들기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소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학급 격려자. 여러분들 본인 교과 목적 특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국어 교사니까 저희 반을 운영해 나갈 때 했던 게 뭐냐면, 바른 언어 습관, 바른말 고운말 쓰기 언어 습관을 해본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1일 사자성어를 했었어요. 하루에 사자성어 한 개씩만 아이들이 그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매일 하나씩 붙였어요. 그러니까 30일이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20개 넘는 사자성어를 아는 거예요. 1년이 지날 때는 몇백 개, 200개, 300개 사자성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가 쌓여가서 어떻게 하루에 하나씩만 봐도 이렇게 아이들의 지적 성장 측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1일 사자성어 말고 자기 언어 습관을 성찰하는 그 성찰 이제 체크리스트를 뒤에 게시판에 부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 나는 어떤 말을 했냐, 욕은 얼마만큼, 비속은 얼마만큼 썼고, 남한테 칭찬한 말 얼마만큼 썼고, 말은 많이 했냐, 친구들이 반응에 적절히 대답해주나,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점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검하고 너네 언어 습관을 봐라. 너네가 얼마나 많은 비속어를 쓰고 있고, 남한테 칭찬한 말 잘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잘 써나가야 되지 않겠냐, 너네 스스로 반성해봐라, 이런 시간을 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국어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체육교사분이라면 또 체육교사에 맞게끔, 혹은 과학교사분이라면 과학교사분 특성에 맞게끔 이런 방안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과학습 지도자로는 첫 번째, 요즘은 학습자 수요 중심, 학습자 참여 중심, 흥미 중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죠.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면 내 수업에 대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항상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저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피드백을 받았었냐면, 뭐 장점 단점이 있었는데, 장점은 이제 뭐 내용을 깊게 다뤄줘서 좋다, 뭔가 심화된 지식을 얻어서 재밌고, 뭐 영상 자료를 써서 좋다, 이런 게 있었고, 단점은 뭐가 있었냐면 각 반마다 설명이 조금 다르다,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막 하나씩 준비해서 똑같이 읽는 수업보다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전달해주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반별로 조금씩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말로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나가면서 이제 설문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PPT로 만들어 왔어요. PPT로 만들어서 반드시 똑같이 알아야 될 내용은 모든 각 반이 다 똑같이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외 이야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풀어 설명하는 과정은 또 제 나름대로 그냥 그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에 대한 어떠한 일단 소통,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간다면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별한 교재를 만들었어요. 교과서도 좋지만 교과서만으로는 아이들의 어떤 성취 수준을 저는 다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고 활동지나 교재를 계속 연구해서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상 및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이건 아시겠지만 시각자료를 활용하고, 또 토론 수업과 토의, 책 읽기 수업, 한 학기 한 거 책 읽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책 읽기 수업, 이런 거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면 아이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재밌으면서도 다양한 지식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떻게 실현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